정청래 대표가 불출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불출마를 해버리는 게 음. 당의 지금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소강시키는데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 하시겠죠. 억울한 면이 있을 테고.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성공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봐요. 한동훈 의원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각을 세우고 싸우고 이슈 파이팅하는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무소속 의원이 그런 방식으로 국회에 들어가서 의정 활동하면 아무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국회에서 입법을 통과를 시키려면, 그래서 그 본인이 출마했을 때 공약을 실제로 실천하려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어느 한쪽은 협조를 많이 얻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거니까.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상임인데, 한동훈 의원 지지하시는 분들은 한동훈 의원이 법사위 같은 데 들어가서 민주당 막 머리끄댕이 잡고 뭐 국민의힘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막 발로 차고 이런 웅장한 모습을 기대하시겠지만, 그건 교섭단체들끼리 상임위 사보임을 결정하는 건데, 무소속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국회의장이 결정합니다. 농해수위 이런 데 만약에 보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그런 부분들 생각해보면 싸우려고 했던 그런 정치의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 네. 충원을 드리는 건데,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보면은 계속 각을 세우고, 그다음에 당의 어떤 지지층을 딱 결집시키고 상대방과의 전선을 명확하게 긋고 선명한 얘기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당 지지층이 지지를 하기 시작하고, 법사위 같은 데서도 위원장으로서 이제 막 뭐 원활한 회의 진행 이게 아니라 이 국민의힘 의원들 밀어붙이는 제압하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 지지층에서 지지가 높아졌거든요. 근데 여당 대표는 싸움만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네. 어쨌든 여러 복합 갈등을 조정하고 조율해서 합의를 창출해내야 되는 거죠. 근데 당 내에서 불거진 이런 갈등들에 대해서도 지금 조율을 잘 못하고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기조회 같은 이제 모두의 대통령, 네. 뭐 국민 통합, 중도보수 확장 네. 이런 것들을 여당 대표가 잘 받쳐주겠느냐 이런 물음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출마하시는 거는 당연히 본인의 권리고 본인의 선택인데 지금까지 해오던 스타일대로 하면 많은 어려움들에 봉착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된다. 저는 출마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당을 위해서라면 불출마하는 게 맞죠. 갈등을 수습해야 되는 게 거고, 그리고 여당 대표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야당 대표는 진짜 언제든지 계속 파이팅해야 되고 이슈도 이끌고 나가야 되지만, 여당 대표는 어쨌든 집권 여당이니까 정부를 뒷받침하는 역할에 중앙점을 둬야 되는데, 정청래 대표는 저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네. 정치인 정청래는 계속 보였고 네. 야당 대표처럼 보였던 모습이 더 강하게 기억에 남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상 정청래 대표가 다음번 출마를 강행할 거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딴지일보에 본인의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예. 정치는 결국 가장 자기의 우군에게 힘들 때 위탁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힘든 시기에 글을 올렸다. 그 말인즉슨 출마를 강행하겠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출마를 함으로써 이제 사실상 호랑이 등에 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이 임기가 많이 남은 상황에서 네. 각을 세웠다는 것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결사항전의 의지를 전 내비쳤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안기 대변인께서 지적하신 그 한동훈 의원 관련돼서는 제가 짧게 말씀드리자면, 한동훈 의원이 언제까지 무소속이진 않을 거고요. 그 상임위에 있어서 저는 물론 국회의원이 의정활동함에 있어서 어떤 상임위에 가고 어떻게 협조하는지 되게 중요한데, 또 한 가지 힘은 본인이 내세운 공약이나 정책이 여론에 얼마나 많이 관심을 받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유세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많은 언론과 여론이 관심을 가져주는데, 그 여론의 힘을 한동훈 의원은 굉장히 잘 이용할 거고, 더 나아가서 그 여론이 뒷받침된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서 특정 정치 진영에서 반대한다? 그 이유와 근거가 불분명한데 반대하면 그건 사실상 횡포고 그냥 힘자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국민들께서 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스타일을 변해야 된다라는 진심을 얘기했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딴지일보에 글 쓴 게 아까 전에 말했던 정권을 짤다 저거보다 더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을 비토하는 당 지지층에 다가가서 저희가 많이 해야지.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지금 불신하고 있는 것도 압니다. 제가 한번 이 갈등을 잘 수습해 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지. 자기 이미 지지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불질러 버리면 더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더 나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민석, 정청래 양자구도로 갔을 때 지금 어쨌든 여권 안에서도 이게 상당한 후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실 레거팀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 당의 분열, 네. 갈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율하고 봉합하는 언어를 쓰고 캠페인을 전개하느냐에 따라 당원들의 마음을 더 얻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이러고 있지만 캠페인이 전개됨에 따라서 이제 양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글쎄요, 국민의힘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네.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한테 힘이 쏠리는 게 네. 그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상이 저희는 많이 나타났거든요. 네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김민석 총리가 이기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한데 아, 솔직히 말해서 또 정청래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당원의 힘으로 이번에도 수성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국민의힘은 개파가 당대표를 만들죠. 네. 그리고 당원들이 쭉 따라가죠. 네, 네. 저희는 당원들이 네. 그 대표자를 만들고 네. 그 중심으로 개파가 형성되는 정당입니다. 네. 이게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만 그런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어요. 대통령이 민다고 해서 그렇게 가는 문화 자체가 아닙니다. 네, 조금 더 네. 민주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 퇴진, 불출마와 퇴진, 불출마는 그렇다 쳐도 어쨌든 출마하더라도 당대표에서 빨리 물러나라 이런 목소리도 당내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감정적으로 하실 게 아닌 거죠. 뭐 평가하라면 저도 지도력에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이면은 민주정당의 지도력, 지도부의 안정성을 너무 훼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 물러나는 게 맞을 것 같아. 물러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뭐 네, 명확한 이유가 있고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계량은 안 되더라도 근거가 있고 절차가 있어야 되고. 뭐 아무리 대통령이랑 지금 뭐 마찰을 빚는 그림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선출된 당대표인데 그렇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선거 패배를 했기 때문에 물러나라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당대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그 뭐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도 네, 막 쫓아내는 네, 그런 거 네, 했는데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희는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정청래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이군요. 네, 저는 제가 방송이나 아니면 메시지나 제 논평을 들어보면 정청래 대표께 우호적인 인사가 아니라는 거 사람들 다 알거든요. 하지만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한테 제대로 권리를 챙겨줘야 본인들도 이제 만약에 본인들이 그 당대표 안 쳤는데 지지하는 사람 안 쳤는데 상대 반대파가 그렇게 하면 그때는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우호적이지 않은 쪽에 더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주고 민주주의를 지켜줘야 된다. 그렇군요. 자, 김 부대변인 그 한동훈 의원 어쨌든 이제 무소속 의원이 됐잖아요. 네. 이 신임 정점식 원내대표도 복당 의사가 있으면 심사숙고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던데 이 복당 문제 이거 뭐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원외 인사였던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 문제는 뭐 이렇게 정정식 의원이나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당권파 분들이 뭐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선택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번에 부산 북구갑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민심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결국 민심이 결정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민심의 흐름은 이미 한동훈 의원한테 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정권 창출을 추구하는 정당이고 네. 더 나아가서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되는 정당입니다. 부산 북구갑 지역 같은 경우는 원래 보수세가 강한 부산이지만 거기서 유독 특이하게 민주당세가 강한 굉장히 스윙 보터 같은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지역에서 한동훈 후보가 이겼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민심의 흐름에 탔다. 민심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국민의힘 원내에서나 떠나서 국민의힘 당권파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 대변인은 한동훈 의원의 행보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참모면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창당을 좀 모색해 보자고 하죠. 국민의 그러니까 보통 창당이라는 걸 국회 그러니까 총선 전에 보통 코다닥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좀 시간을 두고 하는 창당이라는 것을 좀 모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들어가가지고 극우화된 저정당 바꾸는 거와 깃발 들고 난 뒤에 새로운 보수정당 만드는 거랑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이런 거 해보면서 실패 사례들도 많이 누적됐겠지만 지금은 그때랑도 상황이 다르고 이미 밭이 너무 극우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복당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께서 지금 메시지가 선명하지가 못해요.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이준석 대표처럼 그냥 부정선거 음모론 아니다고 선 그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 얘기는 언급 안 하고 부실선거 이걸 하는 걸 링크를 걸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한동훈 의원은 처음에 불법적인 제명을 당했을 때도 마지막 일성이
반드시 돌아오겠다였고 네, 네. 처음에 출마하실 때도 반드시 네. 국민의힘 복당하겠다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음. 복당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급하게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하게 할 이유도 없고 충분히 지금 민심을 더 오히려 민심의 흐름에 맡기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창당을 얘기하기에는 저는 그건 이런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여전히 소속 전 당적이 국민의힘이고 네. 국민의힘은 아직도 오랜 시간을 갖춘 우수한 다문서 당직자라든지 네. 그리고 전국 조직을 갖추고 있기 네. 때문에 충분히 개선될 여지도 있고 더 나아가서 수권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권 경험이라든지 누적되어 있는 경험과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대로 된 리더가 온다면 바로 잡을 수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김 부대변인은 어쨌든 국민의힘에 복당해서 국민의힘을 변화해내는 거 그게 중요하고 그렇게 갈 거다. 하원기 부대변인은 거기 들어가봤자 빤하다. 새로운 거 만들어라. 이 한동훈 의원에 대한 두 분의 조언하는 방향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